안녕하세요. 입냄새를 치료하는 한의사 김준명입니다. 다른 사람의 심한 입냄새를 느낄 때면 나도 모르게 인상이 찡그려지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매일 만나야 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굉장히 힘들겠죠. 얼마 전에 40대 남성분이 찾아오셨는데요. 이분은 본인의 입냄새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데 가족들이 입에서 하수구 냄새가 난다고 얘기를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족들이 너무 자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짜증이 날 정도였다고 하시는데 어느 날 회사 동료가 대화 중에 코를 막는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진료를 하는 동안에 저 역시 계속해서 심한 입냄새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먼저 구취 측정 결과를 한번 보죠. 황화수소가 1094로 정상보다 약 9.8배가 높고요. 메틸메르캅탄은 229로 정상보다 약 8.7배가 높네요. 디메틸설파이드도 39로 정상보다 약 4.9배가 높습니다. 또 다른 구취 측정인 할리미터 수치를 보겠습니다. 할리미터 수치는 딱 경계선인 100 정도가 나왔는데요. 문제는 직접 냄새를 맡아보는 관능검사 수치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많이 심한 경우를 제가 5점으로 주는데 이분은 5점 이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도 마스크를 끼시고 저도 마스크를 낀 상태에서 진료를 하는데도 하수구 냄새, 썩은 냄새 같은 것들이 중간중간에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매우 심함보다 그 이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분은 그럼 왜 이렇게 심한 입냄새가 나는 것인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환자분의 식습관이 굉장히 안 좋으시네요. 배가 불러야 잠이 드는 습관이 있어서 야간에 야식을 자주 하시고 또 한 번 드실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가 터질 때까지 드시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또 기름진 음식, 단 음식, 매운 음식을 아주 좋아하시고요. 이런 식습관이 굉장히 오래되셨는데 이런 식습관은 위장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장과 식도가 만나는 부위는 음식이 들어갈 때는 벌어졌다가 음식이 들어가면 꽉 조여져서 위장의 내용물이 역류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단단한 고무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상시에는 위장의 압력이 식도 쪽으로 작용을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과식을 하거나 음식을 먹고 바로 누우면 위장 안의 압력이 식도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이런 일이 자주 반복하다 보면 식도와 위장이 만나는 부위가 느슨해지고요. 그러면 속에서 악취가 올라와서 입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분이 좋아하시는 기름진 음식, 단 음식, 매운 음식은 위장에 자극도 되고 식도의 괄약근을 느슨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음식들입니다. 위장에서 식도로 역류가 되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입냄새도 발생할 수 있고 위산 자극으로 인해서 식도염이 생기기도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면 가슴이 타는 것 같은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목에 이물감이 생기는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요. 누워있을 때 음식물이 막 올라오는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환자분도 이런 증상들을 모두 가지고 계셨습니다. 속이 안 좋으신 분들은 대부분 혀에 설태가 많이 끼는데요. 이분도 혀에 백태가 많이 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볼 때 이 환자분은 폭식, 또 나쁜 음식 섭취, 또 먹고 바로 눕는 습관 등이 반복되면서 위장에 습열이 많이 쌓여서 위염, 식도염 증상이 생기고 더불어 입냄새 증상도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보고 치료를 하면 잘 치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들이 아빠한테 입에서 하수구 냄새가 난다는 얘기를 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겠어요. 아빠한테 나는 하수구 냄새 꼭 치료해 보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